안녕하세요, 디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일본은 독재 국가다. 딱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주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하는 일본의 이미지는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선진국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된, 한때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3위죠. 중국한테 밀려서 3위지만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한때 아시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고, 근데 일본의 문화는 근데 예전부터 서구권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마치 아시아를 대표한 듯한 이미지로 외국 사람들이 일본의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뭐 좋아하죠. 일본의 이미지는 서구권에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재 국가다? 납득이 좀 안 되는 내용인데 독재 국가가 맞습니다. 일본은 현재, 적어도 현재 독재 국가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세계 언론 자유지수가 나왔었어요. 그 언론 자유지수를 보면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언론 지수가 1등이에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몇 년 전만 해도 최악이었거든요. 언론 지수가 최악이었다가 지금은 최상위로 올라왔다. 너무나 고무적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죠. 반면에 일본은 몇 년 사이 추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순위가 하락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언론 자유지수를 얘기하는 이유는 언론이라는 것이 그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 국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그 주된 루트가 언론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권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는 또 어떻게 돌아간지를 언론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언론이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정보가 그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엄청나게 하락이 된 상태고 우리나라는 아시아 1위다. 이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 진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독재 국가에 우리 흔히 생각되는 나라가, 독재 국가 하면은 북한이잖아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우리랑 같은 민족인 북한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뭐 중국, 또 중동의 뭐 몇몇 왕조 국가들, 독재 국가들 뭐 생각이 나잖아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그들도 어느 정도 그 정치 체제는 그 민주주의와 그 비슷한 체제를 갖고 있어요. 선거도 있고 뭐 투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독재 국가인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언론이 정부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언론이 통제가 된다는 거. 그것이 독재 국가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일본이 지금 약간 좀 그런 독재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돈 많은 북한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정상급의 나라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나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그런 것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일본의 그 교육과 언론, 이것이 바로 일본을 독재 국가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교육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뭐 덴마크 사람들이면 그 덴마크에서 교육을 받고 그 덴마크의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덴마크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학교 다니고 그 교육 체계를 받고 또 역사도 공부하고 우리나라 역사 위주로 공부를 하겠죠. 덴마크 사람들은 덴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공부할 거고. 그러니까 일본도 자신들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신들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일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특징은 결국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교육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 문화 속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살아가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과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물을 바라보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교육 체계 속에서 한국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만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바로 이런 일본만의 교육과 문화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것 또한 일본을 현재 독재 국가로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교육은 일단 역사 교육이 아시다시피 일본 역사는 거의가 대부분의 내용이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사실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소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역사 교육을 받아오면서 일본 특유의 그 이제 문화를 몸에 이제 습득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현대사, 과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화를 받았던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교육은 일본 국민들이 거의 모릅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대부분 나오는 내용 또한 일본이 피해를 입은 내용, 미국에게 핵폭탄을 맞아서 세계 유일의 핵폭탄을 맞은 나라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이런 식의 2차 세계대전을 전범국이다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배우는 거죠. 독일처럼 독일처럼 제대로 우리가 유럽의 그 외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냥 자신들도 여러 피해 나라들 중에 하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죠. 자, 교육 자체가 일단 일본인들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놨고, 또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나쁜 거다. 항상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된다. 내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남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된다 라는 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되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사회를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놀러 갔을 때는 일본의 그런 점이 와, 대단하다.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굉장히 또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근데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밖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본 정치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편하게 정치인 활동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저런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한 나라의 총리라는 사람과 그 수많은 정치 관료들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약간 좀 싼티나고, 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 국민들은 또 그걸 지지하고 있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바로 일본 국민들이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나 사회의 주요 여론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내가 그 의견에, 국가의 어떤 그런 의견에 태클을 걸고 반론을 제기하면 좀 나라에 피해가 가는 게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는데 뭐 그냥 동의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본 국민들이 저런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으면 되잖아. 투표를 해서 쟤네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런 약간 사이코들이 지금 저렇게 정치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일본 국민들도 다 나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맞는 얘기인데, 일본 국민들도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또 봐봐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었고, 이명박도 뽑았었습니다. 우리가 뽑은 거예요. 뭐 박정희랑 전두환은
우리가 뽑은 게 아니죠. 그 둘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자들이니까 걔네들은 빼고, 노태우 대통령 그 사람도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 국민이 뽑았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나쁜 사람,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뭐 좀 제3세계 저기 아프리카 뭐 이런, 이것도 비하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아무튼 우리도 뽑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언론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회에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국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일도 하고 공부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언론이에요. 근데 이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줄 경우엔 우리들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언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순위가, 그 공정성, 신뢰도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언론에서 벗어나서 깨어나서 결국은 잘못된 정권을 밀어내고 올바른 사람을 우리 스스로 뽑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지금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지금 순위가, 일본은 몇입니까? 지금 일본은 지금 70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뉴스에 의하면 67입니다. 지금 일본이 67이에요. 우리나라가 박근혜 정부 때 70이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일본은 아베가 들어온 순간부터 하락을 해서 67위까지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일 높았어요. 언론 그 지수가. 근데 이거 어떤 기관이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대체 어디서 뽑은 어느 단체에서 뽑은 지수냐, 믿을 수 있는 거냐, 또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디냐면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 전 세계 언론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각 나라의 언론의 자유지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뽑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단체인 거죠. 1위 최고 순위가 높은 나라가 북유럽 국가예요. 뭐 예상하셨죠? 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최상위권에 있고, 반대로 최하위 국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재 국가, 이제 북한, 뭐 중국, 그리고 중동의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높다. 네, 우리나라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31위까지 최고를 찍고, 이때가 2006년,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하락을 하죠. 계속 하락을 해서 거의 한 40계단 하락해서 70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3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한 거죠. 41위까지. 그래서 아시아 지금 탑을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41위 숫자 자체가 좀 뭐랄까요? 좀 우리의 어떤 기대에는 못 미치죠. 뭔가 좀 아직 41위는 좀 아직도 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근데 사실 아직 우리나라 아직도 언론이 좀 개혁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각 사회 여러 분야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도 아직 뭐 그런 진행형이니까 앞으로 더 지켜보면 더 높은 순위로 북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높은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 교육 자체도 일본인들을 멍청이 바보로 만들어 놨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언론을 통해서 또 계속 오류,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자신도 모르게 듣고 들으면서 세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관심이 없어도 계속 듣고 들으면 이 뇌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그 소리를 진실로 받아들여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직접적으로 뭐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렇지 않는 이상 그냥 사회에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주변 뭐 친구들 지인을 통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그게 진실인가 뭐구나, 그게 사실인가 뭐구나, 그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1대1로 만나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판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베 정권, 이 나쁜 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 아베가 속해 있는 이 자민당이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거의 뭐 100 몇십 년을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딱 한 번 민주당으로 잠깐 바뀐 적이 있어요. 일본이 딱 한 번 정권 교체를 딱 한 번 해봤어. 그 100 몇십 년 동안. 민주당이죠. 일본의 민주당. 야당, 대표 야당. 딱 한 번 바뀐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 한 뭐 얼마 안 돼요. 한 몇 년? 그리고 바로 또 자민당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거의 100 몇십 년을 자민당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우리나라 격으로 치면 국회의원, 일본의 고위 관료, 아버지의 자식이 또 그 자식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완전 독재국가지 뭐. 세습을 하잖아, 세습을. 독재국가지 뭐. 그러니 언론과 이 재계, 일본에 돈 좀 있다는 재계와
또 언론이 얼마나 결탁이 돼 있겠습니까? 응? 이건 뭐 초등학생도 그냥 느낌이 오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가 쿵짝쿵짝 하겠습니까? 서로 그냥 알아서 응?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러니 언론에서 아베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응?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잖아요. 응?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만 하면 그냥 막 그냥 죽일 듯이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베 총리께서 뭐뭐 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응원합니다. 이게 독재국가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판이 없어요. 아베가 이상한 짓을 해도 비판이 없어. 일본은 언론이 죽었습니다. 언론은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제4 권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 권력으로 나눠져 있어서 삼권 분립인데, 언론을 제4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론이 제4 권력이에요. 정치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강력한 언론이 비판 정신을 잃고 아베 정권에 빌붙어서 자민당과 함께 이걸 하고 있다. 국민들은 또 거기서 하는 소리를 그냥 믿고 듣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바보입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민당을 또 뽑고 아베를 또 지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은 독재 국가가 되어 버렸는데, 일본은 과연 언제쯤 우리나라처럼 이런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촛불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정권을 바꿀 수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 일본의 여러 가지 문화와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소수지만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시민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수가 너무 적고 그들의 소리가 너무 메이저 언론에서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의 메이저 언론이 아베 정권에 유착돼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대변해 주질 않아요. 언론이, 일본의 언론이. 그래서 굉장히 일본은 암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독재국가의 말로 아시죠? 독재국가는 결국 망합니다. 결국 추락합니다. 일본은 추락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언론이 이 정도로 썩었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정치 조직들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일본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일본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이 상황, 안타깝지만 일본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전에 후쿠시마 원자력이 터진 순간 이미 일본은 망한 거죠. 네.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이 터졌을 때 이미 망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이미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돼서 썩어 들어가고 있죠.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방사능에 피폭이 돼서 병 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의 출산율은 더더욱 줄어들 겁니다. 방사능이 몸에 오랜 시간 축적이 될수록, 아시죠 여러분? 기형아 발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 하지만 요새는 미리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데 낳을 겁니까? 아니면 뭐 낙태를 할 겁니까? 대부분이 어쩔 수 없죠.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은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일본은 더더욱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일본은 추락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오늘 좀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